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AD 프로젝트에서 자석 확인 어플을 기획하게 된 사조 임병준, 노영준, 조원영입니다. 우선 저는 차관 과정 부분 발표를 맡은 18학번 임병준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차관, 조사, 설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처음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계기는 제가 PC방과 노래방 등을 자주 가는 편인데 가는 시간이 보통 학교가 끝나고 저녁 시간대에 가게 되니까 가는 곳마다 자리가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혹은 회식 자리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집을 가게 되었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 다시 되돌아가서 몇십 분 동안 떠돌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러한 불편함을 계기로 자석 확인 어플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이 불편함들로 꼭 시설에 들어가서 빈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시설에 예약 기능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생긴다면 밖에서 떠도는 시간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줄 것입니다. 또 이곳저곳 돌아다녀 생길 필요 또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시설마다 키오스크가 존재하고 포스기 또한 존재하는데 이 서비스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매장별로 키오스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PC방 키오스크는 이렇게 생겼고 자석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인 노래방의 키오스크인데요. 빈방과 사용 중인 방 이렇게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주점들의 포스기인데요. 이렇게 자석 정보들과 사용 중인 자석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PC방 같은 경우는 피카플레이라는 회사에서 PC방 예약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용을 하려고 보니 거의 모든 PC방이 기능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 저렇게 자석 확인은 가능하지만 사용 가능한 자석까지는 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서비스명만 존재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차관 부분 발표를 마치며 다음 시장조사 부분은 노영준 팀원이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조사 부분 발표를 맡은 노영준입니다. 차관 단계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예약 기능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따라서 여러 문화 공간을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플을 만들게 되면 초기 개발 비용도 들고 유지 비용도 들기 때문에 어플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수익을 내는 방법에는 일단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사용자들이 유입되면 점주들의 이용비와 어플리케이션 내 광고로 수입을 얻습니다. 또 예약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약 시간 전 3시간 이내 취소는 전액의 위약금, 6시간 이내 취소는 반액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 위약금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 내적 측면으로는 주변 시설 추천, 검색 기능을 만들고 좌석 위치, 공간, 크기 등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에어컨 바람, 담배 연기 유무 등 자세한 사항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가게 키오스크 내의 API,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좌석 현재 이용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앱과 연동시켜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API, 데이터베이스 같은 기술들은 전부 현재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이미 키오스크의 데이터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토, 전국의 PC방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카플레이 등의 회사가 존재하니 키오스크를 통해 API를 받아오는 작업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점주들이 아닌 키오스크를 관리하는 기업들과의 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키오스크가 존재하지 않는 음식점이나 술집의 경우 매장들에 존재하는 포스기에 직접 접근을 해야 하는데 데이터를 포스기를 통해 받아오려면 포스기 자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매장에게 동의를 받은 후 매장에서 스스로 정보를 입력하거나 점주들에게 따로 정보를 받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점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점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홍보, 이벤트 제공 등 불편함을 감내하는 보상을 제한하는 식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조사 부분의 발표를 마치며 마지막 설계 부분은 조원영 팀원이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설계 부분의 발표를 맡은 조원영입니다. 먼저 저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PI, 데이터베이스, 하이브리드 앱 언어가 그 기술들입니다. 먼저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어떤 서버가 있을 때 그 서버의 특정 부분에 접속해 서버 안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API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디어의 핵심인 API는 PC방과 노래방 등에 존재하는 키오스크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다음 기술은 데이터베이스로 이 기술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합니다. 특정한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직 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시켜서 그 조직 내에 존재하는 이용자들에게 배포하는 정보 서비스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그들의 심장부라고도 불립니다. 데이터베이스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줄여서 DBMS가 필요합니다. DBMS의 예로는 오라클, 몽고DB 등이 있으며 이를 사용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기술은 하이브리드 앱 언어입니다. 하이브리드 앱 언어란 크로스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는 언어를 뜻합니다. 즉, 안드로이드 앱 개발과 iOS 앱 개발을 모두 지원하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국가통계 포털 코시스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우리나라 모바일 기기 사용 유저의 64.9%는 삼성을, 27.5%는 애플을 사용합니다. 약 92.1%의 사람들이 삼성과 애플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기에 두 브랜드의 기기 모두에서 돌아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고, 하이브리드 앱 언어 중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러터를 사용하기로 정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는 페이스북의 회사인 메타에서 만든 언어이고, 플러터는 구글에서 만든 언어입니다. 먼저 리액트 네이티브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에 편리하며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고 네이티브 스레드와 통신하며 앱을 구동시키기에 웹 앱보다 성능이 좋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플러터는 앱의 UI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다양한 위젯과 레이아웃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빠른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장점 덕에 현재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식당이나 놀거리를 찾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려는 앱에서는 GPS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존재하는 AGPS를 활용한 시스템을 통해 주변 문화시설을 이용자에게 추천해주고 이용자가 스스로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이용자가 남긴 리뷰나 별점, 평점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수치화해 제공하는 기능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관리자들이 특별한 관리 없이 이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데이터 중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바로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AWS입니다. AWS는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 이를 활용해 서버를 클라우드를 통해 구축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절감에 굉장한 효과를 주기에 저희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좌석 예약 시스템을 주제로 AD 프로젝트를 준비한 4주였으며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